구독자님 댓글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동그리님께서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저 어제 처음 도로에 나와서 뛰었는데요. 우레탄 트랙에서만 연습했거든요. 5km를 9분 페이스로 45분 2달 연습했습니다. 어제 처음 도로에서 5km를 평균 10분 51초, 평균 심박 130으로 54분 걸렸어요. 같은 거리인데 걸음수가 트랙보다 1400보 더 늘었더라고요. 로드런이라고 하나요? 트랙보다 더 힘든 느낌이었습니다. 워낙 천천히 달리니까 숨은 안 찬데 심장이 두근두근 느껴지고 통증은 아닌데 뭔가 다른 느낌이 있었습니다. 다시 트랙에서 뛰어야 되나 싶고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동안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신 분들이 많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생각해보니까 저도 디테일하게 얘기를 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오늘 시간을 내서 이 부분을 잠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트랙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죠. 트랙. 그곳을 가보시면 우레탄을 이용한 바닥들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요, 육상 정규 트랙의 경우에는 이런 바닥을 굉장히 특별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가장 아래쪽에 아스팔트라든지 이런 단단한 지형이 있고요. 그 위에다가 고무 재질이라든지 우레탄 이런 것들을 겹겹이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조금씩 소재가 달라요. 이런 것들을 겹겹이 쌓아서 적게는 한 5겹, 보통 한 6겹에서 7겹 정도를 깔아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육상 트랙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 그 위에 아스콘, 연질 우레탄, 반경질 우레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겹쳐서 만들어내는 거죠. 자, 이렇게 우레탄은 말고도요, 또 다른 트랙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의 몬도 트랙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트랙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유상 경기 보시면 파란색 트랙을 좀 보셨을 거예요. 그거를 저희들 몬도 트랙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이 몬도 트랙은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처음 도입이 된 이후에 지금까지 세계 신기록을 200개 넘게 만들어낸 굉장히 유명한 그런 트랙입니다. 트랙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제일 아래층에 이제 보조 기층이 있고 그 위에 아스콘을 이용한 기층과 표층, 그리고 가장 위에는요, 복합 탄성 고무, 특수하게 만들어진 복합 탄성 고무를 사용합니다. 이걸 저희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몬도 트랙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런 몬도 트랙은 굉장히 이제 뛰어난 반발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특히나 단거리를 달릴 때 굉장히 좀 유리한, 그래서 굉장히 좋은 성적이 많이 나오는 트랙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보는 그 빨간색 트랙 같은 경우에는 약간 폴리우레탄, 우레탄 같은 것들을 이용한 트랙인데, 이런 트랙은 장거리에 조금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방금 얘기 드렸던 몬도 트랙은 단거리에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트랙을 만드는 어떤 업체들마다 국가마다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트랙들을 만들어내고요. 그다음에 세계 육상 연맹으로부터 어떤 그 승인을 받고 이런 것들을 트랙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육상 연맹에서 제시한 기준을 넘어서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고의 성적을 낼 수 있는 그런 트랙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연구를 하고 있죠. 지금도 이제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라서 이게 굉장히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요.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중요한 거는 트랙은 굉장히 다양한 소재들을 복합적이고 과학적으로 좀 활용해 가지고요, 최적의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만들어내고, 그리고 육상 종목에 따라서도 트랙의 어떤 제작 방식이 많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굉장한 과학적인 뭔가가 들어가는 것이 이 트랙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제대로 된 육상 트랙이 구비된 곳이 국내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트랙을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유지 보수를 하는데도 비용이 정말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 드렸던 육상 경기장의 몬도 트랙 같은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는 400m 정규 트랙을 이제 몬도 트랙으로 깔려고 하면은 여기에만 들어가는 비용이 최소 20억 이상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바닥에다가 20억을 까는 거죠. 400m를 갖다 20억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육상 그런 경기장을 만드는 쪽이나 아니면 그런 거 운영한 측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트랙이라고 부르는 그런 곳 있죠. 그런 곳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만들고 운영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달리고 있는 곳에 육상 트랙을 우레탄 트랙을 이렇게 다시 까는 것들을 며칠 동안 이렇게 달리기를 하면서 지켜본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단순하게 깔더라고요. 그냥 바닥에다가 우레탄 이렇게 쭉 깔아가지고 눌러가지고 만드는 걸로 땡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겹겹이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있긴 했지만 몇 겹이 안 되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이 육상 트랙이라는 것이 사이즈에 봤을 때는 정규 육상 트랙의 사이즈를 잘 갖추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바닥 부분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그 지자체 같은 경우에 공원이 있고요. 공원에다가 트랙을 이렇게 설치하잖아요. 그런데 그 트랙에서 저희가 뭐 국제 대회를 열거나 아니면 국내 대회라도 정식 육상 대회를 여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 트랙은 대부분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시민들이 그냥 건강을 위한 운동을 하고 뭐 때로는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산책을 하거나 걷기 운동을 하는 그런 용도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기 육상 트랙을 굳이 만들 필요는 없고요.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좀 약간 푹신한 그런 바닥을 좀 선호하시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만들어야 다른 문제들도 좀 적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게 국내에서도 이런 트랙을 설치하는 업체들을 가보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스포츠 같은 거 관련돼 있는 박람회 같은 거 가보시면 이런 트랙이나 운동장이나 운동 어떤 기구들을 만드는 회사들이 와서 팜플렛 같은 걸 나눠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육상 트랙에 대한 내용들도 있어요. 이런 내용들 쭉 보면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는데 크게 보면은 그냥 도보용 걷기를 위한 도보용과 육상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아이고 잠시만요. 목이 아파가지고 물 한잔 할게요. 자, 다시 얘기 드릴게요. 이런 트랙을 까는 거는 도보용하고 육상용 두 가지가 있다고 그냥 크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도보용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좀 단순해요. 그래서 단면도를 보면 뭐 한 3겹에서 4겹 정도로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냥 제일 위에다가 좀 두툼하게 탄성 포장재만 얹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반면 육상용은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겹도 굉장히 많고요. 소재도 훨씬 좋은 걸 사용을 합니다. 시민공원의 경우에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고가의 트랙을 깔아봐야 별다른 활용도가 없으니까요. 그냥 대부분은 때로는 그 육상 트랙이긴 하지만 거기다가 도보용 탄성 포장재를 깔기도 해요. 비용도 좀 적게 들거든요. 근데 이런 탄성 포장재는 기록을 내기 위한 그런 용도는 아니고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충격을 줄이고 부상 위험을 줄이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뛰기나 걷기를 하셨을 때 발목이라든지 무릎이라든지 이런 데 오는 충격을 좀 줄여주고 심지어 저희들이 넘어지거나 아이나 노인분들이 넘어졌을 때도 좀 여기서 부상의 위험도를 낮추는 그런 방향으로 제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곳을 여러분들이 달려보시면요. 뭔가 이렇게 발이 푹푹 꺼지는 굉장히 푹신한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런 트랙에서 운동을 했다라고 하더라도요. 우리 몸이 이런 푹신한 느낌에 약간 익숙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곳에서 주로 달리기를 하시다 보면 그냥 푹신한데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저희들이 아스팔트에 나가서 딱 달리게 되면 엄청난 충격이 몸에 막 이렇게 밀려옵니다. 뭔가 발바닥이 닿을 때도요. 뭔가 그냥 아프게 발바닥을 이렇게 착착 때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특히 하체 쪽, 뭐 발목, 특히 무릎 쪽이죠. 무릎 같은데 엄청난 충격이 쌓이게 돼요. 그전에는 저희가 트랙에서 달릴 때는 굳이 달릴 때 이렇게 좀 긴장을 하지 않아도 트랙 자체에서 트랙에서 잡아주는 충격 완화 효과도 있고 요즘 러닝화 굉장히 좋게 나오잖아요. 잘 나오잖아요. 거기서 잡아주는 쿠셔닝도 있다 보니까 우리 몸이 굳이 이 쿠셔닝을 몸을 충격을 견디기 위해서 뭐 근육을 만들거나 자세를 잡을 필요가 딱히 없었어요. 그런데 딱딱한 데 오니까 그게 적응이 안 돼 있다가 충격이 마구마구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들이 좀 굉장한 피로감, 힘들다는 느낌 이런 것들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면마다 마찰력 같은 것들도 굉장히 다르잖아요. 착지할 때 느낌 같은 것도 다르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도 약간의 피로감을 더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또 이런 아스팔트 길에 트랙에서 자주 달리시던 분이 아스팔트 나와서 달리면 짧은 거리를 달릴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 거리가 길면 길수록 뭔가 아스팔트가 점점점 피로하다는 느낌, 그리고 후반부로 갈수록 정말 몸이 묵직해지고 하반신이 하체가 정말 힘들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달리기를 다양한 장소에서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나중에 마라톤 대회를 나가보고 싶다면요, 평소 트랙에서만 달리기를 하시기보다는 아스팔트라든지 다양한 노면들을 달려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라톤 대회 나가보시면 정말 노면이 다채로워요. 아스팔트 길만 있느냐? 그게 아니고 아스팔트 길, 그 다음에 그 보도블럭이라고 그러죠. 이런 보도블럭에 깔려 있는 곳도 있고, 굉장히 노면이 거친 곳도 있고, 흙길을 만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역 대회 같은 경우는 때로는 시멘트 길을 달리게 되는 그런 경우도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적응이 안 돼 있다 보면 실전에 나가서 우리가 너무 피로해서 정말 제대로 된 기록이 나오지 않거나 심각할 경우에는 이제 DNF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트랙에서만 달리기보다는 다채로운 노면을 달려보셔야지만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달리냐면요, 제가 달리는 그 트랙에는 보면 새로 깐 트랙과 기존에 깔려있던 트랙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새로 깐 트랙은 제가 올라가 보면 진짜 푹신푹신합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 달리면은 뭔가 훈련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거기를 달리지 않고요, 일부러 좀 딱딱한 기존 레인 위를 달립니다. 여기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달리면은, 달리거나 걸으면 이게 눌러져가지고 딱딱해지거든요. 푹신한 곳을 달리면 처음에는 좀 좋죠. 그런데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몸이 여기 익숙해지게 되면 나중에 제가 아스팔트를 달릴 때 좀 힘들 것 같아서 일부러 저는 딱딱한 트랙 위를 달리는 편입니다. 반면 여러분들이 이런 마라톤 대회를 나가거나 뭐 기록을 위해서 달리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그냥 평소에 건강을 위해서 달리기를 하시고 늘 달리던 그 트랙만 계속해서 달리실 예정이라면, 그렇다면 지금 달리시는 트랙을 계속 달리셔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오히려 부상을 줄여주니까 그런 것들에서는 훨씬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고려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달리시는 트랙을 절대 정규 트랙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산책을 위해서 만들어진 트랙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마지막에 얘기 드린 것처럼 다채로운 한번 그런 노면들을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제 얘기가 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언젠가 제가 이제 오늘 시간이 많이 없어서 얘기를 길게 못 드리는데, 언젠가 한번 육상 트랙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보들을 정리해서 별도로 얘기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